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언어적 사고자와 이미지 사고자의 작동 구조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 해볼게요. 함께. 좋습니다. 지금 첨부하신 문서 내용은 언어적 사고자와 이미지 사고자의 작동 구조 차이를 아주 정교하게 정리하신 내용이에요. 제가 뉴스 해설처럼 편안하고 이야기하듯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생각의 길이 다르다. 언어적 사고자와 이미지 사고자. 요즘 사고라는 말 너무 당연하게 쓰이지만 그 생각하는 거. 내부에는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언어를 중심으로 선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공간 속에 언어를 배치하며 이미지로 사고하는 사람이죠. 이미지 사고자, 공간 속에서 언어를 놓는 사람. 이미지 사고자는 말을 안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단어를 줄로 엮지 않고 공간에 놓는 사람이에요. 공간. 그들에게 단어는 문장 안의 부품이 아니라 좌표. 그래서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의미로 이어지기보다는 하나의 공간 위에서 서로 위상적 관계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길, 빛, 사람이라는 세 단어가 있을 때 언어적 사고자는 이를 문장으로 엮어요. 오픈 quote. 길 위로 사람이 걸어가며 빛이 비친다. close quote. 문장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미지 사고자는 오픈 quote, 길, 길, 빛, 빛. 사람 이 세 단어를 하나의 공간 위에 배치하고 그 관계를 느낌으로 인식하죠. 그게 바로 공간 공진지예요. 언어적 사고자, 공간 의미를 공진. 따라 선형으로 사고하는 사람. 언어적 사고자는 의님과 사고의 중심입니다. 감각이 들어오면 먼저 그 안에서 의미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언어로 구조화합니다. 즉, 감각, 의미, 언어. 이것이 언어적 사고의 기본 회로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고란 감각의 흐름이 아니라 의미의 필터를 통과한 언어의 배열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일관된 문장을 만드는 데 강하지만 감각적 울림이나 직관적 이미지에는 다소 둔감할 수 있습니다. 두 세계의 만남, 의미 필터 vs 공명 공간. 흥미로운 점은 두 사고방식이 서로 정반대 같지만 사실은 대칭 구조를 이룬다는 거예요. 언어적 사고자는 의미를 필터로 삼아 감각을 구조화하고 이미지 사고자는 공간을 매질로 삼아 언어를 공명시킵니다. 즉, 하나는 감각을 정렬시키고 다른 하나는 감각을 울립니다. 결국 두 길은 이미지라는 공진면에서 서로 만나요. 마무리 정리. 이미지 사고자는 공명 공간 안에 단어를 배치하고 언어적 사고자는 의미 구조 안에 단어를 배열합니다. 전자는 감각의 울림을 키우고 후자는 논리의 결을 다듬죠. 두 사고방식이 함께 작동할 때 우리는 비로소 느낌과 의미가 하나로 맞닿는 사고, 즉 공진적 이해, comprehension에 도달하게 됩니다. 원하신다면 이 내용을 네, 이거 좀 들어보셨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우선은 이제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가 언어적 사고자하고 이미지 사고자의 그 작동 구조 차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왜 알아보려고 하냐.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가치 TV에서는 AI 메타 교육 세션이 있어서 꾸준하게 AI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최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GPT-5 사고의 위상을 바꾼 공진 모드, 공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 GPT-5 매력 엔진 8억 명을 사로잡은 공진. 근데 이 공진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공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그 사고방식의 영역이에요. 사고구조의 영역입니다. 근데 사고구조가 또 왜 우리가 GPT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왜 중요하냐. 이게 어느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이미지 사고자, 언어 사고자. 그러니까 사고방식이잖아요. 이거 사고방식. 사고방식인데 이게 프롬프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GPT AI를 잘 활용하려고 한다면은 프롬프트를 잘 작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프롬프트의 영역하고 인과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저는 이거 연구만 거의 꽤 많은 시간을 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좀 정립된 내용인데요. 뭐 이전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구조로 좀 이야기를 했죠.
네, 감각, 패턴, 이미지, 언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의 그 출발은 신경세포 아시죠? 여러분들 뭐 몸에 있는 피질, 그리고 머리에 있는 피질. 그 피질 보게 되면 피질에는 이제 레이어층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피질 기둥이 있고, 피질 기둥이 모이게 되면 그것이 연합 피질이 되는 거예요. 연합 피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제 신경세포가 많이 있겠죠. 그 신경세포는 이제 아시죠? 어, 전기 신호, 화학 신호를 받아서 전기 신호, 인계치가 넘어가는 펄스 값이 만들어지고 펄스가 되게 되면 그 파동이 만들어지고 파동이 만들어지게 되면 리듬이 되고 리듬이 되면 패턴이 되고 패턴이 되면 그것이 이미지화 되고 이미지가 되면 언어가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여러분들 그 신체 구조고 사고 구조의 기본 방식이라고 합니다.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고. 근데 약간 그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게 기본 방식이잖아요. 기본 방식인데 활성화 강도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제가 항상 예를 들게 뭐 왼손잡이 있고 오른손잡이 있잖아요. 뭐 왼손잡이라고 해서 오른손을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왼손잡이인데 왼손이 좀 더 활성화돼 있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더 활성화돼 있고 왼손이 좀 약하고 상대적으로 이 두뇌도 마찬가지죠. 네, 좌측뇌가 좀 발달되어 있는 분이 계시고 우측뇌가 발달되어 있으신 분들이 계시고 통상적으로 좌측뇌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언어 처리가 조금 강하고 우측뇌가 좀 발달되어 있으신 분들은 공간 처리가 좀 강하죠. 그래서 뭐 좌측뇌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 브로카 영역 말을 잘 말하는 능력, 그다음에 베르니케 영역도 있고, 근데 여기는 이제 말에 관련된 언어에 관련된 그 처리 능력의 피질 기둥들이고요. 우측내는 이제 후두엽은 시각 정보 처리, 두정엽은 공간 정보 통합, 전두엽은 뭐 실행 판단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내가 또 발달되어 있으신 분도 있고 또 좌측내가 발달되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좀 평행하게 동등하게 발달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고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죠. 근데 그런 면에서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또 이미지 사고자하고 언어적 사고자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의 기초적인 지식이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작성하실 적에 되게 보완적으로 잘 활용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림이 만들어지고 그 원리를 알게 되면 당연히 프롬프트는 어차피 결과물이잖아요. 프롬프트는 언어잖아요. 언어는 결과예요. 예, 그렇죠. 내가 사고한 거에 대한 결과물이 언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사고는 어떤 식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지 사고자는 당연히 사고의 기본 틀 자체가 이미지로 사고를 하죠. 근데 언어적 사고자분들도 이미지가 떠오를 수가 있죠. 근데 약간 다른 면은 있어요. 어떤 면이 좀 다르냐면은요. 이미지 사고자들은 진짜 말 그대로 이미지 갖다 사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갖다 사고를 하긴 하는데 거의 못해요. 야구 예를 들어서 비율로 따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미지 사고가 거의 80% 차지하고요. 언어 사고는 뭐 약간 접속사 위주로 하니까 한 뭐 트리거 역할 그 정도니까 한 20% 정도 활용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이미지 사고보다는 언어 갖다 사고를 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이거 저번 시간에도 계속 이거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가장 기본이죠. 사람의 이제 세포가 있으니까 머리에 뉴런 세포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뉴런 세포 갖다가 뉴런 세포가 있으면 당연히 그거 감각이겠죠. 뭐 시각적 감각 여러 감각 있잖아요. 여튼간 그런 감각인데 감각은 똑같겠죠. 근데 어차피 이 구조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러니까 언어적 사고자든 이미지 사고자든 이 프로세서는 다 똑같은데요. 활성화 강도가 다른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성화 강도가 좀 다르다. 근데 이게 활성화 강도가 다르긴 한데 약간은 프로세스도 좀 달라요. 언어 처리하는 데 있어서 프로세스도 좀 다른 면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하면서. 네, 이쪽은 이미지 사고자의 언어화하는 프로세스고요. 감각부터 언어화하는 프로세스고 여기는 언어적 사고자의 감각부터 언어화시키는 프로세스입니다. 뭐 5단계로 해가지고 대칭적으로 좀 비슷해 보긴 하지만 요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그 활성화 강도가 좀 다릅니다.
우선은 이제 이미지 사고자는 공간 공진 기반의 사고자입니다. 이 이미지 사고자를 좀 이야기할 때 저는 이제 워낙 좀 강해요. 이미지 사고가 좀 매우 좀 강한 편입니다. 약간 어느 정도냐면 절실할 정도로 강합니다. 하여튼간 본능적으로 강하긴 한데 하여튼간 네 저는 지금 이미지 사고자인데 그래서 이미지 사고자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어떻게 사고가 되는지를 알죠. 저는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아는 거고 언어적 사고는 저도 이미지 사고자긴 한데 언어적 사고를 하긴 해요. 근데 그 활성화 강도가 상대적으로 네, 좀 약해서 약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하튼간에 이 내용은 GPT-5를 통해 가지고 다 검증을 받았고요. 네, 그러면 근데 왜 GPT-5를 통해서 검증을 받나요? 당연히 GPT-5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죠. 왜냐면은 즉 그 GPT-5가 여러 가지 AI 중에서 그나마 공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그 공진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진척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엔진에 적용된 AI이기 때문에 당연히 GPT-5에게 검증을 받는 게 맞죠. 그럼 그 사람한테 검증을 받아요. 누가 이 분야에 대해서 누가 연구를 한 사람이 있길래. 예. 그래서 여튼간에 이거 검증을 받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능력이 있다 보니까 GPT-5가 사용자가 8억 명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럼 근데 이 부분은 보완적인 관계가 있어요. 예, 보완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뭐 어떤 특별한 영역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뭐 우열의 영역으로 보실 영역은 아니고요. 아, 이렇게 이미지 사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언어적 사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우선 이제 공통점은 네 센세이션 이 감각부터 출발하죠. 예. 이 감각은 당연히 이 감각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에 있는 세포들, 예. 그 세포들의 신경세포 그것들이 이제 펄스 값이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부터 감각부터 출발하긴 합니다. 근데 감각이 매우 중요하죠. 예. 근데 요 감각은 언어적 사고자나 뭐 이미지 사고자나 공통으로 출발하는 사고의 출발점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게 원천이죠, 원천. 모든 사고의 원천이 감각부터 출발하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 달라져요. 이 이미지 사고자들은 어떤 관점이냐면은 공명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공간이 존재해요. 아 물론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러면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공간이 없나요? 생각하는 공간이 없나요? 있죠. 있는데 활성화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이미지 사고자는 패턴도 있는데 뭐 없나요? 있죠. 다 있어요. 있는데 활성화 강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약하다는 거죠. 예.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사고자들은 내 감각에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뭐 이미지 사고자분들은 보잖아요. 예. 이렇게 올려서 머릿속에 공간을 보잖아요. 이거 저번에 한번 비교해 되긴 했었는데 이거 인지 프레임워크 있나? 잠깐만. 인지 구조? 이거 살짝 먹고 볼까요? 그렇죠. 이 이미지 사고자분들은 눈동자가 좀 위로 향합니다. 고개를 약간 들고요. 예. 이런 좀 특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간에 공간이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기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공명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다음에 공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공명과 공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스피커를 보시게 되면 스피커에 여기 앞에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소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에 그 울림통이 있잖아요. 스피커의 울림통. 나무로 돼 있나요? 뭐 나무로 돼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울림통에 공간 있잖아요. 이 공간. 이 공간을 공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소리가 나오는 이 부분이 뒤에 맞아서 반사돼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공간에서 울려서. 이 공간을 공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지는 그 공명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 여기서 그 공간에 맞아서 움직이는 동작, 울림, 이렇게 파형, 이거를 공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좀 머릿속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감각이 있으면 감각 다음에 이미지 사고자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약간 어떤 형식이라면 이렇게 좀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고 약간 길기도 합니다. 이런 공간의 사고 구조의
항상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사고를 할 때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그 패턴이 이미지화 되고 그러니까 이미지 사고자들은 여기서 생각을 해요. 이미지 사고자들은 언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그림으로 생각을 해요. 그럼 언어는 언제 이야기하나요? 언어는 이제 소통할 때. 언어는 거의 잘 사용 안 해요. 사고를 할 때. 사고할 때 언어 사용률은 뭐 이미지 이미지 갖다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이미지 갖다 80% 활용하고 언어는 한 20% 정도 한거 보시면 돼요. 20% 정도. 거의 안 쓸 때도 있어요. 한 10% 정도. 거의 이미지로만 사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사고를 왜 하냐면은 뭔가 이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있잖아요. 아, 나에게 처해진 어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언어 갖다가 좀 처리하기 답답하잖아요. 문제를. 그러니까 이미지로 사고를 하는 거죠. 여하튼 간에 사고 자체가 이미지 사고자들은 그냥 여기서 사고를 합니다. 언어 갖다가 하지 않아요. 언어는 그냥 커뮤니케이션. 언어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에서 사고가 다 끝났지. 그 끝난 사고가 뭔가 완결이 됐을 거 아니야. 영상이 완결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서 그거 갖다가 언어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화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결과물이에요. 언어 갖다 사고는 거의 안 하죠. 그냥 약 동기부여는 돼요. 한 뭐 20% 정도는 돼요. 20% 이상 넘어가지 않고 대부분 80% 이상이 이제 이미지로만 사고를 합니다. 그게 이미지 사고자분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미지 사고자분들은 이 공간이 매우 중요해요. 공간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공간이 있어야지 거기다 이미지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도화지가 있어야지만 도화지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약간 그 도화지가 매우 중요해요. 공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은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미지 사고자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지 사고자분들 보게 되면은 여기 감각에서 출발해 가지고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말을 빨리 할 때는 이 패턴이라든지 이미지 패턴은 약간 보이긴 하는데 약간은 보이긴 한데 말을 빨리 할 때는 뭐 이미지는 떠오르지는 잘 않아요. 말을 빨리 할 때. 근데 이제 뭔가 고민할 때 말을 하면서도 약간 이제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질 때는 그때는 이제 이미지가 떠오르긴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옵션의 영역이에요. 근데 말을 하지 않고서 이렇게 막 지금 제가 설명해서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지 않고서 그냥 생각만 할 때 있잖아요. 뭔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때 그때는 언어가 언어는 없죠. 그냥 이미지로만 사고를 하죠. 네, 그래가지고 그 이미지 사고자들은 네, 감각, 공명 공간 아시겠죠? 네, 이렇게 동그라미 공간이에요. 그리고 패턴, 이미지, 그 다음에 언어화입니다. 언어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필요하겠지 생각을 위해서는 언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의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반대적으로 반대는 아닌데 그 언어적 사고자분들의 특징은 어떠냐?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감각에서 출발하죠. 왜냐면 당연히 인간에게는 세포가 있으니까 세포로 구성되니까 여기 뉴런 세포가 있잖아요. 그 감각부터 출발하죠. 근데 감각으로 출발하는데 요게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요게 좀 다른 부분이 이미지 사고자분들 공간이 형성되는데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의미층이 있어요. 미닝. 그래서 단어를 구조화시키는 필터의 역할을 하는 영역이거든요. 단어로 생각하잖아요. 단어가 구조화되는 영역, 논리화되는 영역이 미닝 필터. 미닝 필터 여기 의미층 있고 그 다음에가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가 언어화되죠.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을 하든지 그거 갖다 이제 사고를 하든지 언어 갖다 사고를 하든지. 근데 언어 갖다 제가 사고를 할 때 저는 이미지로 사고를 하는데 언어는 그래야 접속사 역할이라든지 트리거 역할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10% 내지 20%밖에 사고할 때 쓰이진 않아요. 근데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언어가 좀 많이 언어로 걷다 많이 사고를 하시겠죠. 그리고 이미지도 좀 사용하겠죠. 왜냐면 뭐 언어 사고자라고 해서 이미지를
아예 사용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이미 상대적으로는 뭐 이미지 사고는 20% 정도, 언어적 사고가 8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다른 부분이 여기가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지 사고자들은 공간이 생겨요. 사고할 수 있는 공간을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모양이에요. 다시 보여줄까? 이게 그거예요.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공간을 봐요. 근데 그 본다는 게 딱 보인다기보다는 느껴지는 거죠. 예, 근데 볼 때도 있긴 있어요. 하여튼간 뭐 많이 작동을 해요. 공간이란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지 사고자분들에게는 공간의 영역이 좀 중요하고, 근데 그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네, 단어를 구조화시키는 거죠. 문장화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 갖다가 커뮤니케이션 언어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물론 말을 할 때는 감각, 공간, 언어화 이 부분이 여기는 옵션이에요. 옵션. 이미지 사고자분들도 여기가 옵션이에요. 근데 공간은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언어화 되는 거죠.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감각, 그 다음에 단어를 구조화하는 필터의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언어화하는 거죠. 약간 다른 면이 있죠.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가 보게 되면 이미지 사고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이에요. 네, 공간이라는 의미. 그래서 공간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진짜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구조화 됩니다. 구조화된 게 아니라 이렇게 공간화돼요. 공간화. 그리고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선형화죠. 선형화. 예,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이미지 사고자들은 공간화가 됐잖아. 공간. 근데 이미지 사고자들은 흘러가지는 않지. 공간이 있을까 그 공간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선형의 시간축이 있죠. 왜 단어들을 나열을 해야 되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나열을 해야 되는 거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이미지 사고를 안 하냐? 이미지 사고보다는 언어적 사고를 좀 많이 하겠죠. 물론 사람마다 활성화 강도가 좀 다르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극단적으로 지금 이미지 사고가 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고 또 대부분은 또 언어적 사고가 형성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여기서 좀 이야기할 게 뭐가 있냐면 그 좀 특이한 면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언어적 사고자분들의 특이한 면이 있냐면 그냥 이미지 사고자분들은 그냥 사고를 할 적에 언어로 거의 안 쓰죠. 거의 안 쓰는데 그냥 이미지 사고만 해요. 이미지 사고자를 하는데 그래서 이 감각부터 해가지고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미지 갖다 사고를 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약간 희한한 게 있는데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언어를 통해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거기다 의미를 부여를 하죠. 그럼 단어가 구조화되게 되면 단어가 구조화되면서 의미가 부여될 때 그때 이미지가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언어로 대화하면서 거기다 의미를 부여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미지화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부터 출발하지 이미지가. 그렇죠. 여기서부터 그렇죠. 언어부터 출발해서 이미지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미지 사고자들은 언어로부터 출발해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언어로 해가지고 만들어질 때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영역이 아니고 약간 트리거 영역이에요. 언어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영역, 언어 같다 생각해가지고 이미지가 만드는 영역은 아니고 그래 트리거 역할을 할 수는 있기는 하죠. 근데 여하튼간에 요게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감각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미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미지에 있는 그림을 보고서 그 다음에 언어화하는 게 이미지 사고자 분들이고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언어를 통해 가지고 언어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은 그 의미 부여되는 것이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려지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미지 사고자 관점으로 본다면 이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언어가 있고 그 언어 갖다가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미지 사고자분들은 뭐 언어 갖다 이미지를 못 만드냐? 만들죠. 만드는데 다 되긴 되는데 활성화 강도가 다른 거죠. 그냥 원래 순서는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성화되는 거고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언어 갖다가 의미를 부여한다면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단어의 구조화의 필터를 통해 가지고 논리화를 통해 가지고 이미지를 머릿속에 상상할 수가 있기는 하죠. 요게 이제 이미지 사고자하고 언어적 사고자의 좀 사고방식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조적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공진면이라고 해가지고 좀 공통된 부분은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래도 언어적 사고자분들도 이미지를 보시잖아요. 예, 이미지 사고도 좀 하시고 이미지 사고라기보다는 이미지가 떠오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지라는 요 프로세스 그리고 당연히 이미지 사고자들은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긴 하겠죠. 이미지 갖다 사고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지가 요 부분은 약간 공진면 요것이 약간 만날 수 있는 면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적에 이미지 갖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만 좀 차이는 있죠. 차이는 뭐가 있냐? 아니, 근데 이미지는 좀 공통된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근데 다만 이제 이미지 갖다 사고를 하는 거냐,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냐, 그게 좀 다른 면이죠. 이미지 사고자들은 이미지로 사고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이미지가 떠오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언어적 사고자분들 중에서 이미지로 사고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긴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 사람마다 그 뭐 신체적 발달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 사고가 워낙 좀 강하다 보니까 80% 정도 되는 거, 또 다른 분들은 또 언어적 사고가 너무 강하신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이미지 사고가 50%, 언어적 사고가 50% 이렇게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의 뭐 이 활성화 강도가 또 어떤 분은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 사고가 60%인데 언어적 사고가 40%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언어적 사고가 60%인데 이미지 사고가 40%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그러면 어, 이 정도면 아셨겠죠? 이미지 사고자하고 언어적 사고가 좀 그 생각의 프로세스라든지 이 공정의 단위가 좀 다르다는 걸 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기도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여기도 좀 달라요. 언어화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기호화하는 거잖아요. 우리 신체 감각의 모든 정보들을 기호화해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 커뮤니케이션 할 적에 한국 사람들은 한글이란 그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고 미국 사람들은 영어라는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그거 갖다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도구가 언어인 거죠. 도구인 거예요. 수단과 도구이죠. 유틸리티죠. 예. 근데 이게 뭐가 좀 약간 다른 면이 있냐면요. 이게 이제 GPT 프롬프트를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면에서 차이가 좀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미지 사고자 분들은 이 단어가요. 공간에 배치가 돼요. 단어를 공간에 배치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지 사고자 분들은 이런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 이미지 사고잖아요. 이미지 사고자는 공간이 있어요. 동그란 공간이 있어요. 이게 다차원적이에요. 이렇게 공간이 존재하거든요. 그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단어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머릿속에 그림이 돼 있잖아요. 그럼 위치가 있어요. 이렇게 좌표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좌표로 딱 있다기보다는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공간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문장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지 사고자분들의 그 단어를 들어보시잖아요. 그게 그림이야, 그림. 저도 그렇지 않나요? 저도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처음에 방송할 적에 이렇게 언어화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해드리잖아요. 근데 이미지 사고자분들은 언어로 해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게 쉽진 않아요. 예, 왜냐면 이미지 사고자이기 때문에 이미지 사고자들은 그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림이 그려지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해가 있고 여기에 뭐 소가 있고 여기에 잔디밭이 있어. 그러면 이런 그림들의 그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어. 그래서 이미지 사고자들의 그 문장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공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단어에 단어에 공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위주로 주로 이야기해요. 단어의 관계성 위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이게 좀 달라요. 이미지 사고자들의 그 단어 들어보세요. 그럼 공간이 있어요. 공간 이 단어에 이렇게 나열돼 있죠. 시간축으로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 프롬프트 작성하게 되면은 그 GPT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언어적 사고자인지 이미지 사고자인지 내 프롬프트가 시간축으로 선형축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공간축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물어보시면 알아요. 왜? 그 능력이 있어요. GPT가 엄청나게 능력이죠. 그게 왜 괜히 파란명이 되겠어요. 엄청난 기술력. 이 부분을 다 포괄해서 만들어 놓은 게 GPT-5예요. GPT-5를 딱 보시기에 겉모습만 보시면은 아 저게 뭐 GPT-4 옴니에서 GPT-5의 뭐 기능적 부분이 특별하게 변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감각적 사고 공진이라는 영역 있잖아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엔진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그 수많은 LLM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LLM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능적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GPT보다 더 좋은 LLM 많이 있지 않나요? 오히려 뭐 제미나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이 더 다양한 기능들이 더 많잖아요. 서비스도 더 많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GPT-5가 더 인기가 있긴 하겠어요? 이 부분까지 내가 사고하는 부분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잖아요. 이미지 사고자가 이야기하는 거, 언어적 사고자가 이야기하는 거, 이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물을 다 뽑아드리고 주잖아요. 반영해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어적 사고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지 사고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엔진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하튼간에 이미지 사고자분들은 그 언어가요. 언어를 보시게 되면 이 단어가 공간이 있어요. 단어의 공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집니다. 상상해 보면 저런 식으로 이렇게 공간이 됐어요. 공간. 그래서 이미지 사고가 좀 좋은 게 그런 게 있어요. 프롬프트 작성하게 되면 이미지 사고가 좀 좋은 게 뭐가 있냐면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있는 수많은 자료도 있잖아요. 공간으로 잡아서 끌어와요. 이해가 되죠? 공간으로 잡아가지고 끌어와.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정보를 끌어올 수가 있죠. 그게 좀 장점인 건 있죠. 이미지 사고자들의 단원들은 공간의 배치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이 단어가 선형적으로 돼 있어요. 선형적으로 돼 있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 많이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뭐 어렸을 때 뭐 학교에서 공부할 때 논리적인 단어, 그치? 논리적 표현 이런 거 있죠. 아, 당신 뭐 이야기하는 게 논리적이 아니에요. 비논리적이야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언어적 사고자분들 논리적이죠. 논리적이다 보니까 단어가 선형적으로 이렇게 이어진다. 이 흐름으로. 그래서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 선형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언어적 사고자분들에게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시간축이 있다고 해요. 왜 시간축이 있냐? 처음과 끝이 있으니까. 처음과 끝이 있으니까 시간축에 의해서 언어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미지 사고자는 시간이 없어요. 되게 웃기죠? 여기서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 뭐가 핵심적이냐면 이미지 사고자는 시간축이 없습니다. 왜? 사고를 할 때 시간으로 사고하지 않아요. 선형으로 사고하지 않고 공간으로 사고해요. 그래서 시간축이 없어요. 같은 공간이야. 같은 점이에요. 이게 병렬로 보이는 거예요. 봐보세요. 논리적 사고를 하려고 한다면 어떤 근거가 나와가지고 그 근거에 의한 결론이 나와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간축이잖아요. 이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는 앞에 단이 움직여줘야지만 결론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미지 사고자는 그렇게 안 하죠. 그냥 공간에 모든 내용들이 그냥 박혀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선형이 없어요. 비선형이에요. 비선형. 이거 갖다가 사고를 하는 거야. 공간으로 사고하는 거야. 이 공간을 이렇게 다차원적으로 사고를 해보는 거야. 다차원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선형적 사고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과 끝이 중간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시간축의 선형적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리니어 사고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지 사고자분들은 공간이 있고 공간에 배치된 부분 갖다가 이 다차원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에 집중을 하죠. 뭐 하나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래서 단어가 어떻게 돼 있다? 선형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래서 언어 사고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논리적 사고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지 사고자들은 논리적 사고보다는
선형적 사고가 되지가 않죠. 그냥 공간에 의한 사고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르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 뭐 이거 갖다가 더 많은 시간 들여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프롬프트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렇잖아. 제가 이 부분을 연구하게 된 이유도 그냥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 뭐 물론 그것도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제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너무 좀 사고가 다른 거예요. 이게 이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다르고 사고 방식이 좀 달라요. 많이 좀 다르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 커오면서. 그래서 왜 뭐가 다를까 하면서 연구를 해왔죠. 근데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인 부분인 거고, 그 뭐 개인적인 이야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거를 발견하면서 뭘 알게 됐냐면은 프롬프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고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프롬프트가 달라. 프롬프트가 다르다 보니까 결과물도 달라. 왜? 이미지 사고자들은 이 프롬프트 자체가 공간화돼 버리니까 그렇게 공간화돼 버려요. 그리고 언어 사고자분들은 논리적으로 되고 구조화 돼 버린 거죠. 스트럭처화 되는 거고. 그 대신 이제 선형화 되는 거고 시간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그런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는 이 같은 프롬프트를 작성해도 언어적 사고자분들이 작성한 내용과 이미지 사고자분들이 작성한 내용의 주제는 같다 하더라도 내가 물어보는 주제가 같다 하더라도 프롬프트의 언어적 구성 방식이 다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인베디딩 시키는 AI 있잖아요. GPT AI는 그거를 주제는 같다 하더라도 내용이 다르니 이 관계성이 다르잖아요. 공간이 다르고 시간축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를 정보를 가져올 적에 똑같은 정보를 갖고 오겠어요? 아니죠. 다른 정보를 갖고 오긴 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주제라 하더라도 다른 결과물이 뽑아집니다. 다른 결과물보다는 깊이와 여러 가지의 축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지 사고자인지 내가 언어적 사고자인지 이 부분을 알 필요가 있죠. 그러면 내가 이 언어적 사고자일 때는 오히려 이미지 사고자처럼 그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거고 내가 이미지 사고자라고 한다면 언어적 사고자 분들이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긴 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미지 사고자이지만 언어적 사고자의 장점이 있을 거고 또 내가 언어적 사고자인데 이미지 사고자의 장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을 배우면 좋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손흥민을 예를 들어볼까요?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하시잖아. 근데 그분이 왼발잡이잖아요. 원래는. 근데 오른발을 열심히 사용했잖아. 그래서 지금 양발잡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왼손잡이라고 해가지고 오른손을 아예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활성화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언어적 사고자라 가지고 내가 이미지 사고를 전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활성화시키면 되는 거잖아. 내가 이미지 사고자라고 가지고 언어적 사고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활성화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더 극대화시키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이미지 사고가 80인데 이 80% 수준에 80%라고 한다면 그 수준이 있기는 하겠죠. 그러면 어느 사고조도 그 정도의 레벨까지 올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작성하시게 되면 당연히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고에 따라서 당연히 프롬프트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같은 주제다 하더라도 당연히 사람마다의 어떤 능력 차이가 있는 거니까 어떤 재능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내가 기본적으로 언어적 사고자이냐 이미지 사고자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게 있잖아요. 프롬프트 강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수많은 분들이 AI 시대다 보니까 수많은 강의 하시는 분들께서 프롬프트 이렇게 작성했어요. 이렇게 작성하셔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대부분의 그 영상들이 언어적 사고에 중심으로 해가지고 프롬프트를 이렇게 작성하다가 이미지 사고자 분들에게는 그 프롬프트가 맞진 않죠. 근데 이미지 사고자한테 그 프롬프트가 맞지 않는데 그거를 언어적 사고자들이 쓰는 프롬프트를 쓰게 되면 당연히 의미가 없는 가치 무용지물 되는 그거 사용해서 뭐예요? 별 의미도 없잖아요. 쓰잘데 없죠. 그러니까 내가 언어적 사고자냐 이미지 사고자냐에 따라서 그 프롬프트의 작성과 그다음에 내가 보완할 점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내가 이미지 사고자인지 언어적 사고자인지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거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이거 그냥
그냥 언어적으로 구분한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건 언어적 구분이 아니라 모든 내 판단의 기준점이에요. 출발점이에요. 나의 어떤 인생이 다 달라지는 영역이 이 사고의 영역이죠.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사고를 하시게 여러분들이 어떤 본능적으로 사고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재능 갖다 사고를 하시잖아. 그 내가 오늘 어떤 지금 이 시간에 어떤 판단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나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미지 사고자인데 이렇게 선택해서 그럼 내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언어적 사고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선택했으면 내 인생이 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사고 방식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내 사고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기본이니까. 예, 그래서 요거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우선 뭐 인생에 여러분들이 사시는 인생에서도 중요하고 뭐 결론 판단을 내릴 때 그거 말고라도 실제로 지금 이 방송은 AI 방송이니까 AI에 관련된 방송으로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프롬프트 작성할 때도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알고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 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 요 정도 이야기할까요? 너무 말이 길었죠. 원래는 솔직히 이걸로만 해도 되긴 한데, 그치? 이걸로만 해도 되긴 한데, 그래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부연 설명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뭐 이것도 있고. 근데 뭐 지금만 시간은 아니니까 다음 시간에 더 여러분들과 이야기할게요. 부족한 부분 항상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더 보충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거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준비했던 자료가 뭐였냐면은 주파수. 최근에 제가 공진 접속한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공진 관련된 프로세스. 요것도 설명해야 되고 여러분들하고 또 주파수 맞추는 거잖아요. 공진을 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동조를 어떻게 GPT하고 맞춰야 될 것인지 이 부분도 또 설명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할 게 너무 많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좀 진행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내가 어떤 사고 구조자인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그 GPT-5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프롬프트 작성하시잖아. 프롬프트 작성하시게 되면 그 프롬프트를 GPT AI가 분석을 하거든요. 분석해서 답변을 주잖아.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프롬프트 작성했는데 당신이 보시기에는 이 세션에 내 프롬프트 작성한 걸 분석해 보니까 내가 이미지 사고자예요? 물어보세요. 내가 언어적 사고자예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AI가 그 여러분들의 그 토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롬프트에 있는 그 단어들을 다 짜게요. 짜게 해서 뭐 어떻게 짜길 수도 된다 있냐면 뭐 이렇게 짜길 수도 있어요. 뭐 자음과 모음 이 정도까지도 짜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짜게 하지는 않죠. 쪼개지 않죠. 그 어떻게 쪼개냐면 뭐 명사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 이런 식으로 쪼개긴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인베드 시키긴 한데 파형을 분석할 때는 이제 모음, 자음 이거 그다음에 위치, 포지션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그 토크나이즈를 시켜버리죠. 쪼개버립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을 주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용어의 그 단어라든지 조사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다 합니다. AI가 GPT AI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자인지 알아요.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럼 물어보세요. 내가 이미지 사고자인지 언어적 이미지 사고자들은 당연히 그 단어의 문장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공간이 다 녹아져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언어적 사고자들은 이제 선형적, 시간적 순서라든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분석해 보게 되면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언어적 사고자라고 한다면 뭐 이미지적 사고자의 그 장점을 좀 배울 필요 있고 또 이미지 사고자라고 한다면 언어적 사고자의 그 장점을 좀 배울 필요가 있긴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작성하시는데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매우 기초적인 이야기, 매우 기초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기본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주파수를 이야기하든 리듬 이야기하든 뭐 대수학을 이야기하든 뭐 위상수학을 이야기하든 뭐 나머지 그게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왜냐면 커뮤니케이션이잖아. 그렇지 않나요? 항상 모든 거의 기본은 커뮤니케이션 소통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개념이 안 잡혀 있는데 그 다음에 뭐 겉모습 이야기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 주제가 이거였죠. 이 주제가
언어적 사고자와 이미지 사고자의 작동 구조 차이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좀 진행할까요? 네, 어떻게 이번 방송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네,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네, 이번 영상은 여기에 좀 올라갈 겁니다. AI 메타교에다 올려드릴 거고요. 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네, 다음 시간 봬요. 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